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주가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심이었던 만큼 조정 국면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주가가 주춤한 이유는 뭘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네. 반도체 주가가 주춤거리는 이유가 복합적인 이유가 몇 개가 있습니다. 네네. 우선 미국에서 다시 불거진 AI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이 시장 전반의 성장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AI 수혜 기대감으로 팔란티어 같은 주요 AI 성장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가격 부담이 커졌고요. 이에 대한 경계심이 재차 확산된 겁니다. 자,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도 영향을 주었고요. 다만 이번 조정은 구조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네네.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성격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의 반도체 주식들은 이미 실적 개선과 AI 투자 사이클에 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열 부담이 해소된 뒤에는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자, 결국 이번 조정은 가열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으로 보시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최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두 업종이 코스피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과언이 아닐 그런 상황인데요.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아시다시피 HBM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AI 연산에 필수적인 이 HBM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선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역시 재고 감소 그리고 가격까지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서 슈퍼사이클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섣부른 고점 단정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자, 한편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방한 당시에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아주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칩은 해외로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이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최첨단 칩은 이제 미국만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수출 규제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방한 당시에 약속한 GPU 26만 장을 이제 한국 공급 계획에 혼선이 빚어진 것인데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이제 한국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에 각각 5만 장씩 그리고 네이버에는 6만 장 규모의 최신 GPU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네. 트럼프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서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자, 다만 트럼프의 특유의 협상 전략으로 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 유지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급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제 한국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산업 전반에 이제 혁신이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주권형 AI 생태계 구축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9월 경상수지가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하면서 2000년 이후에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반도체 효과의 힘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올해 9월에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34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역대 2위이자 9월 기준 최대 흑자인데 이번 9월 경상수지 흑자의 압도적인 1등 공신은 바로 반도체 수출 덕분입니다. 그러니까요.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 HBM을 포함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를 하였고 덕분에 큰 흑자 폭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와 선박 같은 이 주력 품목들의 수출 호조세가 함께 흑자를 견인을 하였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해외 주요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결국 내년에도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해외 투자 은행과 그다음에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에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갖다가 잇달라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 수출의 강력한 회복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매우 빠르게 상향되고 있는데요. 증권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은 약 73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하이닉스는 59조 원이 예상됩니다. 두 기업 모두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2018년도 영업이익 기록을 7년 만에 다시 이제 갱신하는 것이고, 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계속 이제 50조 원의 영업이익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폭적인 실적 개선 흐름은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2%대 안착에 성공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년 한국 성장, 특히 한국 경제의 성패를 결정할 반도체에 관해서 시장부터 종목 분석까지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하시면 자문역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앞으로도 중국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중국은 자국 내 AI 데이터 센터에서 미국산 칩 사용을 전면 금지해버렸습니다. 결국 중국이 탈미국을 공식화하면서 AI 패권 경쟁에 불을 지핀 셈인데요. 자, 이런 흐름, 국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 최신 칩은 물론 이 저사양 AI 칩까지 중국 수출을 불허를 했습니다. 중국은 국가 자금이 투입된 이 데이터 센터에 이 자국산 칩만 의무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인데, 이러한 AI 칩 규제는 AI 패권 경쟁의 블록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회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가 한국과 중국 기업 간의 기술 격차를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국이 기술 격차를 점차적으로 극복해 나간다 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이 분리가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밸류체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에게는 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치맥 회동처럼 또 한 번 협력 소식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깜짝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까요? 예, 지난번 이제 치맥 회동이 네네. 협력의 상징이자 굉장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던 만큼 네. 이번 삼성그룹과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간의 회동에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자리에는 삼성 SDI와 삼성 디스플레이 경영진도 동석할 예정인데요. 자연스럽게 배터리와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분야의 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벤츠가 그동안 LG와 SK 배터리를 주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삼성과의 협력이 이어진다면 차량용 반도체부터 전장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공급망이 새롭게 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만남이 공급망 변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 외에도 뭐 소소하지만 젠슨왕과는 치맥을 했는데 또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과는 뭘 먹을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자, 마이크론이 차세대 제품인 HBM4 엔비디아 납품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어요? 네, 최근 시장에서 이 마이크론이 HBM4에서 엔비디아의 이 까다로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 구조를 재설계 중이고, 이 때문에 대규모 납품이 최소 2027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HBM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확실하게 1위 공급사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르게 추격하는 K반도체 2강 체제를
굳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HBM4 일정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엔비디아 같은 큰손 고객사들은 기술력과 공급 능력이 검증이 되어 있는 네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더욱더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웃는 자가 있으면 또 우는 자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이크론과 한 배를 탄 한미 반도체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마이크론의 의존도가 높아진 네.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의 주력 장비인 TC 본더의 시장이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면서 예전과 같은 가점지가 약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향 추가 공급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투자 은행들이 한미 반도체의 투자 의견을 잇따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매출과 실적 부진 가능성을 경고를 했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미 반도체의 주가가 마이크론의 HBM4 진입 여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마이크론의 의존도가 높아진 구조적인 한계가 이제 드러나면서 한미 반도체의 사업 확장성에 이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최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납품을 앞두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장비 발주 사이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황 반등의 신호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이 HBM의 큰손, 이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을 목전에 두면서 그동안 다소 주춤했던 이 반도체 장비 발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재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생산 확대는 대규모 설비 투자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관련 밸류 체인 기업들에게 장비에 대한 발주가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재개 조짐은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HBM을 적층하는 이 적층과 관련된 기술 난이도가 높은 이 TCB 본딩 장비를 공급하는 국내 전문 업체들 그리고 높은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초정밀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반도체가 크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은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금은동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예, 반도체 동메달 종목은 바로 DI입니다. DI. 예. 자, 반도체 검사 장비의 핵심 플레이어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주력 제품인 버닝 테스터는 반도체 칩을 고전압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서 분량을 조기에 걸러내는 장비입니다. 원래 이제 주요 고객사는 이제 삼성전자였는데요. 최근에는 핵심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를 통해서 자, SK 하이닉스 향으로도 공급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프론티어는 일본 업체가 그동안 가점했던 웨이퍼 테스터를 국산화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HBM3E 그다음에 DDR5의 웨이퍼 및 버닝 테스터를 이제 공급 계약 규모가 약 2,400억을 넘어섰고요. 네. 대부분 이제 올해 매출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자, 여기에 내년에는 HBM4의 테스터 이제 품질 테스트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승인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수주 양산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네. 실적 성장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들으신 바대로 동메달 기업은요, DI입니다. 자, 이어서 은메달 기업 공개합니다. 네, 은메달 기업은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네,
하나마이크로는 지금 가장 좋은 성장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진행한 베트남 공장의 확장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2025년 2분기에 이제 이미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후 매출 확대와 함께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전사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자기 자본율이라고 하는 ROE가 동반 급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ROE는 2025년 6% 정도에서 자 2027년이 되면은 20%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한 주요 고객사의 신규 공장 가동과 그다음에 메모리 업황의 슈퍼 사이클이 이제 맞물리면서 네. 본격적으로 실적 확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메모리 업사이클이 올 때마다 동사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네. 이번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서도 역시 그 흐름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은메달은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하나마이크론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메달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하진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됩니다.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반도체 공장에서 필수적인 가스 정화 장치인 스크러버와 그다음에 이제 온도 제어 장비인 칠러를 만드는 반도체 설비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 시스템까지 개발하면서 글로벌 AI 장비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미래가 더 주목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김대준 자문역의 특별한 이유, 왜 금메달입니까? 예, 이제 금메달 기업은 이제 그 반도체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자 글로벌 반도체 투자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로도 꼽힙니다. 주력 제품인 이제 스크러버하고 칠러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필수적인로 사용되는 장비로 고객사 설비 투자가 늘어날수록 실적이 또 즉각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평택 P4 라인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테일러 팹 공장 가동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글로벌 이제 증설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이 모두의 납품을 하고 있는 금메달 기업의 관련 장비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투자 포인트 중에 한 개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이라는 새로운 성장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메달 기업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와 더불어서 4세대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동시에 갖춘 기업으로서 향후에 실적 레벨업이 확실히 기대되는 금메달급 반도체 주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네요. 김대준 자문역의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강조드립니다.